착수금 1,000만 원 이상 주는 사건은 대형 로펌만 맞나요? 이 질문 오늘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. 저는 주식 정보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한주원의 아바타입니다. 먼저 제 소개를 분명히 할게요.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. 하지만 로펌 실무와 본부장 경험까지 포함해 10년 넘게 현장에서 뛰었고 제 아내는 현재 활동 중인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입니다. 그래서 일반인 수준을 넘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정도의 깊이로 사건의 구조나 수사 흐름, 핵심 쟁점까지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저는 주식 투자와 채권 추심 전문가로서 실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 여러 언론과 경제지의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정교한 법리 구성이나 문서 작성처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영역은 제 역할이 아님을 분명히 선긋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착수금 1,000만 원짜리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교과서 같은 설명은 빼고요. 사건이 터지면 수사, 기소, 그리고 나중에는 채권 회수까지 이어지는데 각 단계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죠.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게 핵심입니다. 물론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서면에 적힌 문장 하나, 논리 하나가 결과를 뒤집는 상황에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저는 이 한계를 명확히 인정합니다. 하지만 무조건 출신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아서 책임지고 진행하는가입니다. 대형 로펌 이름만 믿고 맡겼다가 실제로는 경력 짧은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땐 최소 2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. 그리고 첫 상담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. 실력이 있는지,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, 책임 구조는 명확한지 이 3가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. 특히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건 브로커를 만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만 잘 기억하셔도 변호사 선임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큰 돈을 허무하게 날리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. 더 자세한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란을 확인하고 문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